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 PD 김준입니다. 어, 대통령을 직무 복귀 시키기 위해서는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어, 이 관문을 반드시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요. 순진하게 인용이다 기각이다 이걸 기다리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성산이 없어요. 그 전에 판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혹자는 이제 저항권을 이야기합니다. 국민 저항권 그리고 혁명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그야말로 기적이 이제 일어나야 될 겁니다. 일단 그거는 제가 논의는 하지 않고요. 그보다 현재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오직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것은 압도적인 여론, 압도적인 민심만이 대통령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여기에는 부정선거 이슈가 가장 아마 크게 작용할 겁니다. 다른 걸로는 지금 민심을 되돌리기 힘들어요. 중립층 사람들을 확 끌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부정선거 이슈만이 유일하게 먹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런 중에 KBS, MBC, SBS, 소위 지상파 3사가요, 탄핵을 인용해야 되는지 기각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설 여론조사를 했었죠. 3사 각기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거의 같게 나왔습니다. 무섭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이거는 KBS입니다. 한국 리서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여론조사 업체죠. 한국 리서치, 입소스, 한국 리서치, 그리고 한국갤럽 요 3대 여론조사 기관이 제일 큽니다. 대기업들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으로 치면 대기업이죠. 직원 수가 300명, 400명 뭐 이런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여론조사하는데 그렇게 많은 직원이 있느냐? 뭐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인용 60, 기각 36. 큰일 났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걸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좋다. 여론이 인용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건 KBS고요. 자, 여기는 MBC입니다. MBC는 코리아 리서치하고 조사를 했죠. 코리아 리서치는 앞에서 말한 그 3대 여론조사 기관 그 다음 정도 위치할 겁니다. 중형급 여론조사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58대 39입니다. 거의 수치가 비슷하죠. 여기는 60대 36이었고요. 여기는 58대 39입니다. 기각해야 여론이 MBC가 KBS보다 더 높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하우스 이펙트라 그럽니다. 여론조사 기관 간에 표본 자체도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 오차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자, 어쨌거나 MBC도 이렇고요. 압도적으로 그 6대4 여기도 KBS도 6대4. 자, SBS는 입소스하고 했습니다. 입소스가 영국에 기반을 둔 세계적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한국 그 입소스가 대한민국 3대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한 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여기도 60대 40 정도로 나타납니다. 탄핵 인용 59, 기각 또는 각하 37, 여기 SBS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요, 지상파 3사 가장 그 영향력 크고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이 3사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것들이 서로 각기 다른데도 불구하고 거의 똑같은 수치가 나와버렸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를 설득하는 과정이 이제 너무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뉴스를 한번 보실까요? 국민의힘 이재명과 친분 문영배 바로 얼마 전까지도요 SNS로 서로 뭔가를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소통을 했다는 거죠. 문영배 이 사람은 너무도 정치적입니다. 역대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에 가장 그 정치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현재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렇게 좌우하는 일종의 거기 이제 헌법재판소 소장이죠, 소장. 정식 소장은 아니지만 소장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뭐 소장인 거죠. 이 사람이 주도하는 이 이제 재판소에서요 셀프 임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마은혁이를. 마은혁이가 누굽니까? 지금 만일에 마은혁이가 이번에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어 버리면요. 그 9명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인물이 문영배가 아니고 마은혁입니다. 문영배보다 더 왼쪽에 있어요. 이 마은혁은.
완전히 그냥 내놓고 좌익질을 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보나마나입니다. 보나마나. 그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8인 체제로 가도 위험해요. 근데 9인 체제가 되면 뭐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좌우지간 이미순하고 문영배 두 사람의 임기가 4월 18일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쨌거나 탄핵 선고가 일어나면 안 된다. 그 두 사람 내보내고 나서 뭘 해도 해야 된다. 혹은요, 문제가 되는 지금 인물이 지금 4명 내지 5명 되거든요. 너무도 편향된 정치적이 드러나 있는 이미 뻔한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 한 너댓 명이 있어요. 이들을 전부 이제 기피한다. 기피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지금 일어나고 있죠. 충분한 재책 사유가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알아서 자기가요, 이해관계인으로서 스스로 회피를 해줘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딱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영배 같은 재판관은요, 임기 연장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좀 쫓기면서 제대로 된 탄핵 심판을 할 수가 없다. 임기를 조금 연장해달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마무리할 때까지 임기를 적어도 한두 달 연장해달라. 이런 분위기로 지금 이야기된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정식 뉴스로는 별로 안 나갔지만 그게 이제 파다합니다. 임기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만일에 짜고 치게 되면은 압도적 국회 의석을 갖고 임기 연장에 대해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때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뭐 위원 뭐 관련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소송이 일어나겠죠. 그걸 또 다루는 것이 또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기가 막힌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론이 압도적이라 해야 됩니다. 압도적. 근데 앞서 KBS, MBC, SBS 그 여론조사 결과 갖고는 낙관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네? 공정성, 뭐 중립성 이런 이야기는 뭐 수도 없이 이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파 뭐 혹은 애국 자유 보수 진영에서 이슈 파이팅에 이제 주제가 딴 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격 사유, 흠결, 뭐 문제점,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불법 비위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그걸로 융단 폭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혁명 이러는 것은요, 제가 볼 때 솔직히 그야말로 희망 고문에 가깝습니다. 그거는 혁명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죠. 사람이 많이 모였으면 일단 혁명의 족보는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누구도 지금 혁명을 하려고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집회 주동 세력들이 그걸 진짜로 그걸 길행할 마음이 있었으면요, 적어도 한 10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광화문을 꽉 채웠을 때가 바로 그 기회거든. 그렇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듯 하자 오히려 그걸 막더군요. 예전에 탈북자들이 집회에 참석해가지고요, 문재인이가 대통령일 때 청와대 담장을 넘어가는 수십 명이 있었다고요. 그때 난리 났습니다. 돌아오라고 넘어가지 말아라고 뭐. 그때 넘어가서 청와대 어떻게 했으면은 게임 오버 됐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너무도 무서운 일이죠. 그 후에는. 왜냐하면 공권력하고 진짜 이상한 관계가 됩니다. 무서운 상황이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고요. 현 시점에서 가장 그래도 안전하고 그래서 대통령을 이제 지킬 수 있는 힘은 부정선거에 기반한, 여기서 이제 미국발 진짜 뭐 엄청난 어떤 핵폭탄급 그 이슈가 터지면 가장 좋겠죠. 스카이 데일리 기사 그거 말이죠. 자, 그것과 함께 혹은 부정선거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KBS, MBC, SBS 이 민심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수치가 반대로 가야 됩니다. 인용 36, 기각 뭐 60 이런 식으로. 여기는 윤석열 파면 39, 탄핵 기각 58 이런 식으로 반대로 나와야 돼요. 반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야지만 이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조건이 그나마도 만들어진다. 혁명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고 빨리 널리 국민들을 계몽을 해야 되는 거죠. 계엄령은 계몽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많은 어떤 불리한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와의 그야말로 이제 한 두 달 정도의 이제 이게 전면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헌법재판소 뒤에는 민주당이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재명이 문영배하고 SNS를 최근까지 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서로 친구 사이를 잘랐다 그러죠. 논란이 되니까 뜨거라.
그동안 뭔 또 모략을 벌였는지, 무언 또 꿍꿍이를 갖고 작당을 했는지 나중에 다 드러나겠죠. 그 SNS 공간에는 한번 뜨면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이미순의 남편이 법무법인 YK에서 근무합니다. YK 대표 변호사가 권순일이에요. 이재명을 살려준 이재명의 은인. 이런 사람이 여기 떡하니 들어앉아 있고, 정계선, 이 사람은 김희수 이사장이 거의 대표 변호사로 있는, 그 이사장으로 있는 여 법무법인 공감에 여기 또 근무하는 변호사입니다. 이 김희수는 또 그런데 국회 측, 탄핵 청구인 측에 여기 대표 변호사 같은 존재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전부 기피 사유, 회피 사유, 재척 사유 다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들이 지금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피청구인 측에서 이런 것을 문제 삼으니까 뭐 기각시키잖아요. 그냥 바로 뭐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기각시켜 버립니다. 그걸 봐서는 분위기가, 헌법재판소 분위기가 완전히 이들 탄핵 인용파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법 연구회에 장악돼간 헌법재판소, 제대로 된 탄핵 심판 어렵다고 아니고 불가능해요.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우리법 연구회에 관련된 인물이었고요. 뭐 좌익성향 우리법 연구회, 사법부의 하나회로 불려. 법조계 국익 우선한다면 국무총리라도 복귀시켜야 된다. 자, 무엇으로 대통령에게 그 지지를 이렇게 몰아줄 수가 있습니까? 탄핵 인용과 기각 중에, 탄핵 인용과 각하 중에 기각 각하 쪽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수치를 더 크게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여론전입니다. 여론전. 그리고 이 여론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우파 유튜버는 제한적입니다. 물론 지금 신생 그 미디어로서요, 뉴 미디어로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합니다. 이걸로는 전체 국민을 설득을 시킬 수가 없어요. 적어도 조중동 중에서 하나는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는. 그런 대형 언론이 나타나야 됩니다. KBS 기대하기 힘들어요. KBS는 사장도 계속 바꾸잖아요. 방통위원장도 돌아왔잖아요. 그렇지만 그 꼼짝도 안 해. 거기는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위기 자체가 다 그래 되어 있다고요. 이런 속에서 그나마 보수 쪽에 가까운 언론은 조중동, 특히나 그 중에서도 조선동아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TV조선하고 채널A까지 있잖아요. 이 두 언론사 중에 한 개는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런 여론조사가 또 어떤 결론을 또 결과를 만들어낼지 약간 의문입니다. 아무튼 끝나기 전엔 끝이 아니다. 이런 신념을 갖고 싸움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대통령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신념. 여기에는 부정선거 그리고 스카이데일리 그 엄청난 세계적 대특종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엄청난 어떤 후폭풍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